안녕하세요. 박선투입니다. 자, 오늘은 매 맞고 돈 버는 거. 제가 뭐 영상 올리거나 하면은 항상 그런 댓글이 달리긴 해요. 예, 저런 뭐 나이 먹고 뭐 실전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뭐 한심하다. 과연 저놈은 밥값이나 제대로 하는 놈일까? 정신을 못 차렸다.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치안 좋은 나라에서는 어차피 매 맞고 그냥 돈 벌고 그러는 게 훨씬 이득이지. 뭐 몸 단련하고 뭐 격투기 하고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짓거리다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그러니까 다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맞는 순간 이미 손해가 엄청 크게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일단 대부분은 적용이 되는 게 뭐 흉기를 들지 않는 이상 폭행죄, 상행죄, 상해죄 이거 두 개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돈을 또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첫째로는 실비 개념입니다. 병원비, 약값, 뭐 치료비 그리고 일을 못한 그 손해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더라도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. 뭐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서 좋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내가 안 맞았으면은 그냥 들어오는 그런 돈이거나 아니면은 절대 나갈 일 없는 그런 비용들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위자료를 받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흔히 깽값이라고 하죠. 맥값이라고도 하고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커요. 그러니까 뭐 가벼운 폭행 같은 경우가 뭐 50에서 100. 예, 그렇고 뭐 멍들고 뭐 타박상 들고 이거를 보통 전치 2주로 끊어줍니다. 병원 가면은. 그러면은 한 100에서 200 이렇게 나오고요. 근데 이 다음부터가 좀 문제죠. 예를 들어 코뼈 골절. 거기가 300에서 500 이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치아가 나가면은 이제 500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 정도가 끝이에요. 예. 이 이상으로 내가 매 맞고 뭐 돈 벌고 이 구조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근데 왜 현실적으로 이게 돈 번다 이런 말이 나왔냐? 예전에는 좀 합의금 이런 게 좀 과장돼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 뭐 썰이라던가 어디 카더라라던가 이런 게 돼서 일부 금액이 되게 과장이 돼가지고 크게 부풀려져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맞고 돈 벌 수가 있다. 요런 잘못된 생각이 좀 퍼졌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. 왜 맞으면은 그냥 손해가 되냐면은 몸은 일단 복구가 안 됩니다. 이게 사람들이 되게 큰 부상을 겪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맞고 조금 쉬면은 나아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에 흉터만 나도 그게 완전히 뭐 회복되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. 저도 얼굴에 흉터가 뭐 운동하고 그러면서 많이 생겼는데요. 이게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. 그래서 그게 인상 자체가 안 좋아지게 보일 수도 있고요. 사람 사는데 좀 마이너스로 충분히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도 이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. 자기 치아가 아니고 뭐 임플란트를 하든 뭐 틀니를 끼든 그게 절대로 자기 치아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뭐 누가 돈 몇천만 원 주고서 이빨을 하나 깨라고 해도 저는 그런 짓 안 할 것 같거든요. 특히 저는 관절 쪽 부상을 많이 당한 스타일인데 관절 다치고서 뭐 몇 년 있다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회복이라는 게 절대 내가 다치기 전에 온전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. 아무리 잘 쳐줘도 한 90%이 정도로까지밖에 회복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설사 회복이 뭐 잘 됐다 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상의 위험성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생기고요. 절대로 저는 이득 보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정신적으로도 뭐 트라우마나 이게 정신병에 가깝게 이렇게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은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랑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경찰 조사해야 되고요. 그 병원도 계속 다녀야 되고
이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뭐 자기 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병원 쫓아다니고 뭐 경찰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 생활이 엄청 깨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합의 과정이라는 게 절대로 간단하게 뭐 하루 만에 해갖고 쇼부 치고 요렇게 안 됩니다. 몇 달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. 잘못되면은 그냥 몇 년 끌어버리고 이제 법정 가고 요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거를 어지간한 사람이 그냥 나는 맞았으니까 발 뻗고 누워서 편히 쉬어야지 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길에서 나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재산이 제대로 있을까요? 제가 자기가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뭐 누구를 길에서 때리고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생각이 굉장히 짧은 사람들, 나는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낮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뭐 폭행 같은 거를 저지른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만큼 뒤를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재산이 많이 있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. 예,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경우도 많고요. 그러다 보면은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배째라로 나오게 되고요. 배째라로 나왔을 때 돈을 받아내는 게 정말 어렵고 그러면 이제 민사를 가야 되는데 민사는 몇 년이 기본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더 깨지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진짜로 이게 좀 실제 상황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이게 싸우면 손해라는 건 당연히 알죠. 알지만 그거를 좀 피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얼마 전에 그 김창민 감독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. 거기서 뭐 뉴스에도 장애 있는 아드님하고 그냥 식사를 하다가 그 건달인지 뭐 질 나쁜 사람들한테 한 4-5명한테 이게 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이게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. 이게 생각보다 나는 절대로 뭐 위험한 상황, 뭐 폭행당할 상황 그런 데 처하지 않고 나는 도망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정확한 상황은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감독님도 아들이 같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회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이렇게 뭐 CCTV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뭐 서슴없이 폭력 휘두르고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식당에서 시비 붙어가지고 폭행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넘어지고 그래도 계속 뇌출혈하고 뇌사하고 이게 사망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되게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폭행으로 안 끝나고 이게 인생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끝나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망하는 구조로 가버립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경미하면은 돈 조금 받고요. 그리고 심해지면은 그냥 인생 망하는 거고 최악이면 내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육체 단련이라든가 호신이라든가 그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. 막 헬스 하면은 아무도 시비 안 걸린다. 정말로 이 위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. 제가 좀 해외에 오래 있고 좀 더 위험한 상황을 그냥 평생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뭐 겪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걱정하는 케이스가 더 적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항상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거기서 어느 정도는 남자로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더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실제 상황에서 막 깽값 받고 이러는 게 왜 실제로는 의미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저희 사부님이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제가 좀 바쁠 예정이라 미리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감사합니다.